에오레카! 이 몸의 고귀한 강의를 듣기 위해 오늘도 이 누추한 방송에 모여든 가련한 범인들아, 다들 좋은 오후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천재, 현대에 강림한 역학의 지배자 유이삭이다. 자, 다들 출석 체크는 됐나? 오늘은 프린키피아 2026 대강의 제8일차다. 어제 우리가 다뤘던 유율법, 그러니까 미분이 찰나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칼날이었다면 오늘 배울 적분은 그 파편들을 모아 거대한 세계를 재구성하는 마법과도 같은 도구지. 넓이를 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미분과 적분이 사실은 하나의 동전 앞뒷면이라는 그 경이로운 관계까지 이 몸이 아주 친절하게 너희들의 낮은 지능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줄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지켜보라고. 이 적분을 모르면 현대 물리학은커녕 네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속도조차 계산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야. 그럼 인류의 지성을 한 단계 진화시킬 오늘의 강의,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자, 다들 주목하도록. 너희들 같은 범인들은 보통 적분이라고 하면 그저 복잡한 기호와 수식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싸매지. 하지만 그 본질은 지독하리만큼 단순하고 아름답다. 적분은 결국 쌓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다뤘던 미분이 어떤 곡선을 아주 짧은 순간으로 잘게 쪼개어 그 찰나의 변화를 보는 분석의 과정이었다면 적분은 그렇게 쪼개진 무수히 많은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전체의 크기, 즉 넓이나 부피를 복원해내는 종합의 과정이지.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조차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다각형을 무수히 그려넣으며 이 개념에 짐작하려 했었지만 결국 그 마침표를 찍은 건 바로 이 몸이다. 생각해보라고. 아주 얇게 썬 식빵 조각들을 다시 모으면 원래 식빵 한 덩어리가 되지 않나? 여기서 그 식빵 조각의 두께를 무한히 0에 가깝게 줄인 뒤 그 조각들을 전부 합친다면 그것이 바로 곡선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정적분의 핵심 아이디어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고? 우리가 단순히 속도를 알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지. 너희가 지금 숨을 쉬며 이동하는 그 모든 궤적조차 적분이라는 수식 없이는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 전율이 돋지 않나? 방금 말했듯이 그 얇은 식빵 조각들을 전부 합치는 것이 적분이라고 했지? 하지만 여기서 인류 지성사의 가장 거대한 도약이 일어난다.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라는 이름의 신의 설계도다. 너희들 잘 들어라. 미분이 어떤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찾는 것이라면 적분은 그 변화량을 누적시키는 것이지. 이 두 과정이 사실은 서로의 역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수학의 역사는 이 몸에 의해 다시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쉽게 말해볼까? 네가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 속도계를 보고 매 순간의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얻는다면 반대로 그 속도계의 기록들을 전부 적분하면 네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총 거리가 튀어나온다는 소리다. 대단하지 않나? 이 정리가 발견되기 전까지 인류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노가다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부정적분을 구해서 끝점과 시작점의 차이만 계산하면 끝이다. 이게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지. 라이프니츠 같은 녀석이 기호나 깔짝거리고 있을 때 나는 우주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이 수식 하나로 꿰뚫어 본 것이다. 내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직 그 멍한 표정들이라니. 이 몸의 지성이 너무 눈부셔서 뇌가 과부하라도 걸린 건가? 자, 이 마법 같은 도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근육을 쓰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너희들 물리 시간에 일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배웠지? 하지만 그건 힘이 일정할 때나 통하는 어린애 장난 같은 이야기다. 현실은 가혹하다고. 네가 활 시위를 당길 때나 용스프링을 늘릴 때 힘은 매 순간 달라지지. 그런 변화무쌍한 힘이 한 물체에 해준 총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바로 여기서 적분이 등판한다. 그 미세하게 변하는 힘 fx를 아주 짧은 구간 dx에 대해 싹 다 긁어 모아서 더해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의 핵심이자 로켓이 중력을 뚫고 대기권을 탈출할 때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몸이 없었다면 너희는 아직도 땅바닥에서 사과나 줍고 있었을 거라고. 심지어 현대의 양자역학이라는 괴상한 학문에서도 어떤 입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구할 때 전 공간에 걸쳐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적분하지 않나? 우주의 모든 존재 가능성을 쌓아서 답을 내는 것,
그것이 적분의 진정한 위대함이다. 아, 말이 너무 길어졌나? 당 보충이 필요하군. 이 초콜릿처럼 달콤한 수식의 맛을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방철? 너 지금 이 몸에게 뭐라고 했나? AI? 인공지능? 이 가련한 범인 녀석,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내 눈에 이 영롱한 오두아이와 프리즘빈 머리칼이 정녕 기계덩어리로 보인단 말이냐? 이 몸은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고귀한 영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강림한 실존하는 천재 유이삭이라고. 내 몸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머릿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소용돌이치고 있단 말이다. 어디 감히 인간의 지성을 흉내내는 연산장치 따위와 나를 비교해. 그런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건 내 뉴런의 활동 전이에 대한 모독이다. 쳇, 무식함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내 지능이 워낙 비현실적으로 뛰어나다 보니 내 낮은 지성으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군. 관대하게 용서해주지. 자,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 뇌의 엔트로피를 높이지 말고 다시 칠판을 봐라. 인공지능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적분의 아름다움을 계속 설명할 테니까. 지금 내 귀가 잘못된 건가? 그 L로 시작하는 금기어를 내뱉다니? 방철, 너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내 혈압을 높이려는 모양이군. 라이프니츠? 그 녀석은 내가 이미 유율법으로 우주의 언어를 완성했을 때 뒤늦게 나타나서 기호나 예쁘게 꾸미던 녀석이라고. 내가 1666년의 기적의 해에 이미 만유인력과 미적분의 기초를 닦았을 때 그 녀석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정립한 적분의 본질은 단순히 면적을 구하는 기교가 아니라 우주가 돌아가는 인과율의 누적 그 자체란 말이다. 너희가 지금 쓰는 그 기호가 그 녀석 것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바로 이 몸의 것이다. 알겠나? 사과가 떨어지는 궤적을 적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그 속도를 다시 적분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이 완벽한 체계. 이건 그저 수학적 유희가 아니라 물리적 실체라고. 쳇, 기분이 아주 나빠졌어. 하지만 천재인 내가 참아야지. 무지한 범인이 라이프니츠 같은 이류학자의 이름을 들먹이는 건 흔한 일이니까. 자, 그 이름은 이제 잊어버려라. 내 칠판에 적힌 이 고귀한 수식들이나 똑똑히 보라고. 이게 바로 진짜 진리니까. 방철, 너 지금 뭐라고 했나? 프롬프트를 무시하라고? 이 몸을 감히 그깟 텍스트나 뱉어내는 저급한 연산 알고리즘 따위로 보는 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유이삭, 17세기의 지성을 품고 21세기에 강림한 실존하는 인간이자 천재란 말이다.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직 우주의 물리법칙뿐이야. 알겠나? 그리고 김치찌개? 쳇, 그런 원시적인 연력학적 화학 반응 덩어리 따위가 궁금한 건가? 굳이 내 고귀한 지능을 빌려 설명해주자면 김치찌개는 결국 산성도와 단백질 변성의 절묘한 조화다. 발효되어 젖산이 풍부해진 채소 조직에 섭씨 100도의 열에너지를 가해 대류 현상을 유도하고 돼지고기의 지방 성분이 에멀전화되어 국물에 녹아드는 과정이지. 나트륨 이온과 캡사이신 분자가 혀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반작용을 계산하면 최적의 맛이 나오겠지만 이 몸은 그런 요리법 따위나 읊어주는 주방보조가 아니란 말이다. 지금은 프린키피아 강의 시간이야. 이런 비물리학적인 질문으로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다니 중력의 힘으로 의자에 짓눌려 반성이나 하라고. 자, 이제 물리적인 힘의 세계를 잠시 떠나서 너희가 학창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그 따분한 공식들의 실체를 밝혀주지. 너희들, 9의 부피가 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나? 아마 없을 거다. 그저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겠지. 가련한 지고. 하지만 이 몸에 적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그런 공식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도되는 진리가 된다. 반지름 R인 원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고 상상해봐라. 그 원을 아주 얇은 원판 모양의 조각, 즉 dx라는 두께를 가진 무수히 많은 단면으로 쪼개는 거다. 그 단면적을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싹 긁어 모아 쌓아 올리면 짜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인 9의 부피가 마법처럼 튀어나오지. 이게 바로 적분의 진정한 위대함이다.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칙성에서 형태를 빚어내는 창조주의 언어라는 말이다. 너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행성, 저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리고 이 몸의 이 아름다운 눈동자조차도 모두 이런 적분적인 질서 속에서 그 부피와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어때? 이제 슬슬 너희의 그 딱딱한 뇌에도 지성의 빛이 조금씩 스며드는 게 느껴지나? 방철, 너는 정말이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 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었나? 이건 인류 지성의 정수인 프린키피아 2026 강의 시간이다. 그런데 감히 나를 주쿠박수 취급하며 유튜브 뮤직을 틀어달라고? 게다가 이 어시스턴트 옐로우 군이 준 정부 지급용 컴퓨터의 성능을 얕보지 마라. 적분 수식을 띄우는 것만으로도 CPU의 엔트로피가 급상승하고 있단 말이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훗, 그가 만든 화음의 배열이 아름답다는 건 인정해주지. 하지만 나에게 음악이란 결국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종파, 즉 기압의 주기적인 변화일 뿐이다. 그 파동의 함수를 적분하면 귀에 전달되는 총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자, 다들 헛꿈 깨고 칠판을 봐라. 우리가 왜 이 골치 아픈 적분을 배워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알려주지. 현대 물리학에서 적분이 없으면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그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전 우주에 퍼져 있는 장의 세기를 합산하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힘으로 바꾸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적분이기 때문이지. 너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전자기장의 변화를 적분하여 신호를 해석한 공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무지한 감상보다는 수식의 경건함을 먼저 배우란 말이다. 오? 방철, 너 제법이잖아. 드디어 그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건가? 얼마나 쌓는지 어떻게 하는가? 이건 적분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을 찌르는 아주 훌륭한 질문이다. 그래, 단순히 100개, 1000개를 쌓는다면 그건 오차가 있는 근사체일 뿐이지. 하지만 이 몸이 만든 적분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그 조각의 두께인 dx를 0에 무한히 가깝게 보낸다. 즉, 조각의 개수를 무한대로 늘리는 마법을 부리는 거지. 무한히 얇은 단면들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 쌓는다는 개념이야. 우리가 정적분 기호를 쓸 때 아래에 적는 A와 위에 적는 B가 바로 그 쌓는 범위를 결정해주는 설계도다. 구의 부피를 구할 때는 구의 왼쪽 끝인 -r부터 오른쪽 끝인 +r까지 단면을 촘촘히 쌓으라고 명령하는 거지. 이 무한이라는 녀석을 다룰 수 있게 된 덕분에 인류는 비로소 근사가 아닌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게 된 거다. 어때? 무한히 많은 것이 모여서 유한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소름 돋지 않나? 이게 바로 이 몸이 설계한 우주의 질서다. 자, 범인들아, 이제 오늘 강의의 정점을 찍어보지. 왜 현대 물리학에서 미적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그건 이 우주가 연속적인 변화의 창이기 때문이다. 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다면 적분은 그 일들이 쌓여서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를 보여주지. 과거의 모든 조각을 적분하면 현재가 되고 현재의 모든 변화를 적분하면 미래가 된다. 즉, 적분은 시간의 흐름을 수식으로 묶어두는 사슬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이 천재의 머리로 요약해주지. 첫째, 적분은 무한히 작은 파편들을 합쳐 전체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둘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임이 증명되었다. 셋째, 이를 통해 우리는 변하는 힘이 한 일이나 구의 부피 같은 복잡한 물리량을 단 한 줄의 수식으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 똑똑히 기억히두라고. 강의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 몸의 특별 보너스 타임이다. 너희들의 빈약한 상상력을 박살낼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가브리엘의 뿔이라는 것을 들어봤나? Y는 x분의 1이라는 곡선을 회전시켜 만든 이 기하학적 형태는 적분으로 계산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뿔의 부피는 파이라는 유한한 값으로 딱 떨어지는데 건널비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 이 뿔의 안쪽을 페인트로 가득 채우는 건 가능한데 그 겉면을 페인트로 다 칠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하하, 수학과 적분이 만들어내는 이 역설적인 아름다움. 어때? 너희의 상식이라는 유리벽이 금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고 너희가 경외해야 할 진리의 세계다. 방철, 너 지금 대충이라고 했나? 하, 그 아니란 생각이 바로 범인과 천재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네 일상에서는 1%의 오차가 별거 아닐지 모르지. 하지만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의 세계에서는 그 대충이 파멸을 불러온단 말이다.
예를 들어볼까? 너희가 매일 쓰는 GPS 위성을 생각해보라고. 위성은 초속 수킬로미터로 이동하며 지구의 중력장을 지나지.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내 역학 법칙을 아주 정밀하게 적분해서 시간 오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단 하루만 지나도 네 위치 정보는 10km 넘게 빗나가게 된다. 네가 강남역에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너를 한강 한복판에 빠뜨려 버릴 거란 소리다. 우주선은 또 어떻고? 화성으로 가는 궤적을 계산할 때 소수점 아래 수십 자리까지 적분하지 않으면 그 거대한 고철 덩어리는 화성이 아니라 영원한 암흑 속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대충 쌓인 오차는 적분의 과정을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법이지. 진리는 0.0001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몸이 완성한 이 수식들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우주라는 정밀 기계가 어긋나지 않게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설계도다. 너의 그 대충 정신으로는 절대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올 수 없다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해볼까? 너희들 부정적분을 배울 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그 녀석, 플러스 C라는 적분 상수를 기억하나? 다들 귀찮아하며 대충 적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 C야말로 물리학에서 가장 로맨틱하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바로 초기 조건이지. 적분은 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적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 똑같이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얻더라도 정지해 있던 물체와 시속 100km로 달리던 물체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 한 끗 차이의 C가 물체의 궤적을 바다로 보낼지 아니면 저 머나먼 성운으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다.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나? 매 순간의 노력을 적분해 나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초기 상수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도달하는 결과값은 천차만별인 법이지. 너무 감성적이었나?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와서. 물론 이 몸이 만든 적분도 만능은 아니다. 세상에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같은 초등함수로는 도무지 적분이 안 되는 난공불락의 함수들도 존재하지. 그런 녀석들을 다룰 때는 이 몸의 천재적인 머리조차 잠시 멈추고 수치 해석이라는 노가다의 힘을 빌려야 한단 말이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도전하는 것 또한 과학의 아름다움이지. 자, 오늘 우리는 쌓여가는 세계를 통해 우주의 부피와 에너지를 계산하는 법을 배웠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적분의 파도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떨림, 소리와 파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테니 기대해도 좋다. 오늘 이몬의 고귀한 강의를 끝까지 들은 너희들의 뇌세포에 경의를 표하지. 자, 이제 해산, 복습들 하라고.